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챕터 3장으로 하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우리가 소수의 끝부분을 하죠. 바로 첫 번째 주제는 공동사업을 했을 때 합산과세를 할 것인가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공동사업은 말 그대로 이제 지분을 투자해서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뭐 A라는 분과 B라는 사업자가 같이 뭐 6대 4의 비율로 나누자. 그럼 만약에 뭐 1억의 소득이 생겼다면 이거를 6천, 요거 이제 4천 나눠서 안분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인별로 따져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익분배 비율이 중요하겠죠. 다만 요 AB가 특수관계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는 이제 이게 특수관계인이 되면은 무조건 의심을 해서 이거는 지분이 많은 자의 소득 1인의 수로 봤는데 지금은 좀 완화가 돼서 허위로 계약을 했을 때 한해서만 우리가 지분이 많은 자 A의 소득을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공동사업 합산과세는 의의가 보니까 자, 두 번째 줄 거주자별로 납세금을 지는데 지분 비율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자. 단 거저와 생계를 같이 한 특수관계인인 공동으로 영위할 때 손익분배 비율을 동그라미 허위로, 이게 가짜다 이죠. 가짜. 허위로 했을 때는 지분 비율이 가장 큰 자 걸로 하자. 그러면 6대 4면은 지분이 6인 걸로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 걸로 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둘 간에는 특수관계인이 있으면은 무슨 납세금을 진다? 자, 맨 밑에 연대 납세금을 진다. 2차가 아니라 연대 납세금을 진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시면요. 그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보시면 특수관계인이란 동거하고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 자매, 그 배우자 이걸 다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결손금의 필요금비 계산입니다. 결손금. 자, 결손금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소득세라는 것은 1년 동안 들어온 수익금액에서 그에 상하는 마이너스 필요경비를 빼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필요경비를 빼자. 그럼 필요경비를 빼주고 나면은 이게 뭐가 되겠어요? 사업 소득금액이 되는 거죠. 사업 소득금액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필요경비보다도 수익금액이 많을 때가 있고 또는 필요경비가 더 많을 때도 있어요. 그럼 필요경비가 더 많으면 이것을 마이너스 우리는 결손금이다. 손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손실을 어떻게 우리가 공제받을 것인가.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결손금액 공제 방법이 보니까 일반적인 사업, 주택임대 사업을 포함해서 순차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결손금은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그리고 2월 됐을 때 이 손실을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일단은 사업소부터 해서 근연기 2배 순으로. 그러니까 우리 무슨 말이냐면 우리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업소득에 마이너스가 생긴 거예요. 뭐 마이너스 한 5천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근로가 한 3천이 됐다. 나머지는 없고 기타가 없다. 그다음에 이자, 배당, 기타가 예를 들어서 한 500이다 칠까요? 그러면 이 사업소득은 다른 소득과 이 마이너스를 서로 통산해서 이걸 갖다가 소득을 줄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순서가 요렇게 한다는 거죠. 근연기 2배, 그렇죠?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연기 2배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5천에서 3천 털면 마이너스 2천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천에서 또 털면 500이 되니까 1,500이 되겠죠. 마이너스 1,500. 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모자르면 그 다음 기로 2월 돼서 그 다음에는 사업소득에 많이 플러스가 생기면 얘랑 서로 통산하고 그래도 마이너스가 나면은 다시 근연기 2배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손공제는 순차공제 근연기 2배, 2월 결손금 4근연기 2배. 그다음에 주택이 아닌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은 당해 임대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공제하자. 그렇죠? 주택이 아닌 부동산 임대는 임대사업소득에서만 공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은 그 2019년도 일반적인 사업소득 마이너스 3천, 이자가 500, 배당이 1000. 그럼 1500이죠. 그럼 마이너스 3000과 1500을 서로 통산해서 1500으로 줄이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500이 나오면 그거는 2월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상가 임대는 별건으로 걔는 별건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신탁소득. 신탁은 이제 외부에다가 신탁, 맡긴 걸 신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신탁에서 움직이는 것은 별개로 보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 상속도 소득금액 결정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두 번째, 이 경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상속인의 소득금액과 구분 계산은 된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뭐 이거죠. 우리가 아버지께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버셨다. 그런데 아들도 사업한다. 그런데 아버님은 돌아가셨다. 그럼 아버님의 사망하기 직전까지 사업소득과 아들의 사업소득을 그로스 합산하느냐. 그렇지 않다. 얘는 얘대로 가고 얘는 얘대로 간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것은 이겁니다. 자, 금융소득. 금융소득은 이자나 배당소득이 되겠어요. 이자 배당. 자, 그러면 종합과세가 됩니다. 종합과세. 그렇죠? 이자 배당의 종합과세. 그렇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했었죠? 이거는 이자 배당을 합쳐서 이것이 분리과세가 되는 것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종합과세가 되는 소득을 합쳐서 이것이 2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14% 2천만 원까지는 뭐 그림으로 따지면은 2천만 원까지는 14%를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를 종합과세하자 이런 논리였었죠. 그거를 이제 계산 산식으로 오른쪽에 표현한 건데 뭐 이 정도에 대한 디테일한 계산 문제는 이건 1급 정도 범위 내에서 아마 출제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개념적인 이해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정리 문제로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정리 문제 1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합산과세의 특례가 적용된 소득은 정답 1번의 사업소득인데 공동사업은 인별로 계산하지만 허위로 작성했을 때는 지분이 많은 자구로 갈 수 있다. 특수환경이 있었을 때 그 얘기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4번 문제입니다. 2월 결소금의 필요금비 계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당해년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결소금이 있을 때는 그렇죠. 2월에서 그 후에 종합소득, 사근, 연기, 2배로 공제가 될 수 있겠죠. 2번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종합소득금에 공제하는 때는 근연기 2배 순으로 갑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상가 건물의 임대사업의 이용 결손금은 다른 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가 있다? 없다. 그렇죠? 상가 건물의 임대사업은 다른 사업소득 공제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답은 3번. 그럼 상가 건물의 임대사업에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공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예. 우리가 다른 상가 등의 사업소득에서는 공제할 수 없는 거고 저기서는 공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챕터 4조랍니다. 자, 챕터 4장. 챕터 4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챕터 4장. 네.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암기할 게 많이 나옵니다. 챕터 4장.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하냐면 이자부터 기타까지의 소득에서 수익금액, 각각의 수익금액의 범위를 살펴봤고 여기서 마이너스 필요경비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봤었죠. 그러면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원천징수로서 납셈과 종결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분리과세. 그렇죠? 분리과세는 제외가 되고 그 다음에 비과세도 제외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이걸 빼고 난 이것이 이제 무슨 소득금액이 되는 거죠. 무슨 소득금액이 되는데 이자부터 기타까지 이걸 구해서 합산을 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종합소득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종합소득금액에서 우리 이제 과표를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이너스 종합소득공제를 해주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공제를 빼고 나면 과표가 나오고 세율은 몇 프로? 6에서 6 사이니까 42%. 그러면 이게 이제 바로 뭐가 돼요? 산출된 세금이 되겠죠. 산출된 세금에서 여기서부터는 법인세는 똑같아요. 세액을 감면 신청하면 감면을 해주기도 하고 세액 공제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총세액이 나오고 자 다만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 중간에 미리 낸 세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기납분이 있다면 기납분이라는 것은 뭐 원천 징수된 세금이 있다거나 아니면 수시 부과된 세금이 있다거나 아니면 중간 예납한 세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세금을 빼주는 거예요.
그럼 이 세금을 빼주고 나면 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자. 신고 납부가 이제 확정 신고가 되는 거죠. 확정 신고 납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요 소득공제하고 요 세액공제가 아주 뭐 암기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가실 때까지 계속 요 숫자를 좀 암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그림이 바로 그 169페이지 나와 있는 그림이 바로 이거죠. 이자부터 기타까지의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따져주는데 사업, 근로, 연금, 기타는 필요 경비 인정이 될 수 있다. 다만 근로하고 연금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필요 경비적 공제, 실제 경비가 아니라 연금 또는 근로 수익 금액에 따라서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이 나오면 소득 공제를 빼주면 되고 과표가 된다. 자, 우리 아직 안 했지만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잖아요. 퇴직금도 퇴직급여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표, 양도도 양도가에서 경비를 빼주면 이런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든가 기본공제를 빼주면 과표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해요. 수입에서 경비를 빼주고 소득공제. 다만 소득공제 특징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과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주자. 왜 빼주는지 그 이제 추진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인적 공제하고 물적 공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공제는 그 부양 가족의 인적 사항을 반영해서 가족이 수혜만큼 해주는 거고, 물적 공제는 그 부양 가족을 위해서 쓰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연금 보험료를 불입한다거나 뭐 4대 보험을 가입했다거나 신용카드를 썼다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나중에 다 외우셔야 되는데, 일단 인적공제 별표시 제일 출제를 많이 합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는데 이 뜻은 기본공제 적용 대상자가 돼야지만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공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기본공제가 안 되면 추가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부터 공제가 되고요. 배우자, 부양가족, 그렇죠? 그 다음에 추가공제는 그 중에서도 장애인이 있다거나 장동그라미, 경로대자가 있거나 경동그라미, 부녀자가 있다거나 부동그라미, 한부모, 부모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장경부한, 장경부한. 네. 그다음에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공무원, 이걸 뭐라고 했죠? 공적연금. 공적연금은 다 100% 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 고용, 그다음에 주택적 공제가 있죠. 그 외에 이제 신용카드를 쓴다거나, 거기서 신용카드가 좀 의미가 있겠죠. 장기 펀드에 가입한다거나 이랬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요약이 어디로 가시면 179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179페이지에 가보시면, 179페이지에 가보시면 여기 아주 요약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득세법상의 각종 소득공제라고 되어 있어요. 요약. 그렇죠? 자, 근로소득공제, 이건 또 기본공제 나오죠. 본인. 자, 일단 본인은 무조건 150. 이때 기본공제는 그 나이라든가 어떤 소득 제한이 있는데, 보이는 나이 제한도 소득 제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150. 배우자는 150인데 171페이지 가보실까요? 171페이지에 보시면은 171페이지를 가보시면은 거기 배우자 공제가 있습니다. 가로 2번에. 자, 보겠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거기 2번이죠. 반드시 생계를 같이 하는 법률상의 배우자라 하며 연간 소득 금액, 종합퇴직 양도를 포함하되 비과세, 분리과세 빼고 얼마 이하? 1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기존미출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100만 원 넘어가면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100만 원 이하까지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시면 179페이지에 박스에 보시면 기본공제,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한 명당 얼마요? 150만 원이죠. 150만 원.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나 20세 이하의 직계 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 예. 자, 요거는 우리가 이따 또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풀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 공제라는 것은 기본 공제 받은 분들이 또 추가 공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은 한 명당 200, 꼭 암기. 그다음에 경로대자는 몇 세? 70세, 65세가 아닙니다. 70세일 때는 한 명당 100, 부녀자일 때는 50만 원, 한부모일 때는 100만 원. 부녀자 공제가 대신 중복은 안 됩니다. 대신 그 부녀자 공제에다가 가로치시고, 얘는 그 종합소득 금액이 3천 이하. 대신 종합소득 금액이 3천 이하 이렇게 메모를 해주세요. 3천만 원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 됐을 때 공제가 돼요. 네. 자, 그다음에 연금에 가입을 해주면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다거나 공무원 이런 걸 이제 공적연금이라고 하죠. 이런 데 가입해주면 이제 전액 100%다 공제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주택담보 주택을 이제 담보로 맡기고 이걸 이제 연금식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도 200만 원 정도 공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특별소득 공제를 해서 건강, 고용, 노인 장기 요양용 보험 이거는 4대 보험 쪽에 해당 정부가 아주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요거는 전액 공제를 합니다. 대신 밑줄 근로자에 한다. 그다음에 주택자금, 무주택자가 집을 마련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불입 납입하고 그 차입금 상환액에 40% 공제 줍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차익 장기 주택 저당책 이건 뭐냐면 집을 저당을 잡히고 연금적으로 받는데 이제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자를 상환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1번은 300만 원 한도, 1과 1 답해서는 500만 원 한도로 해준다. 체크.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쓰면 공제를 해주는데요. 자, 1, 2, 3 중에서 그나마 신용카드가 좀 체크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는 사용액에 자 밑줄 연봉의 25%, 연봉의 25%를 넘었을 때만 되는 거예요. 연봉이 25%. 연봉이 만약에 뭐 1억이면 2,500이 되는 거겠죠. 그걸 넘었을 때만. 그러니까 2,500원 이상 써야 된다는 거죠. 25% 이상 쓰지 않으면 이 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쓰라는 얘기죠. 그거에 15%. 대신 현금 영수증이나 직불카드, 선물카드 30%, 전통시장을 가서 쓰면은 40%까지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00만 원과 연봉의 20% 중 저금액 체크. 그래서 연봉 7,500 초과는 250만 원, 1억 2천 초과 일단은 200만 원 안도를 해준다. 자, 근로자 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시험 보기 전에 눈에 익혀놓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포인트는 연봉의 25%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에 15% 그거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런 공제가 무조건 되느냐? 공제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공제가 안 될 때도 있는데 바로 거기다 메모했고요. 박스 밑에 주의사항은 공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죠. 그 경우가 뭐냐? 첫 번째가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첫 번째가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두 번째는 뭐냐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제출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수시부가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공제 적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됐고요. 그러면은 우리 정리 문제를 해볼까요? 바로 정리 문제 1번. 다음에 열거한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 금액에 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그러니까 거의 이제 기본추가공제는 얼마 공제 받냐? 거의 이런 식 질문이에요. 기본공제는 아까 한 명당 150만 원. 네. 장애인은 추가공제였어요. 그래서 기본공제를 받고 추가적으로 200을 더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공제 한 명당 150. 대신 가족은 60세 이상, 나이가 어린 아들, 딸이면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그게 다 섞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우대자는 한 명당 50이 아니라 100이었었죠. 다음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요약을 먼저 보시면 되겠고 그 요약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 써져 있으니까 그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요약표는 반드시 한번 그거 보고 계속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6번. 이렇게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6번 문제 보시면 거주자 박성은 씨 동거가족 상이 당했을 때 기본과 추가공제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기본공제 대상자하고 그 중에 추가공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은 나 본인이고 위로는 직계 존속, 아래로는 직계 비속, 오른쪽으로는 형제 자매가 있어요. 이런 식의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본인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한 명, 본인 한 명. 그 다음에가 그리고 가족수 곱하기 150만 원이었죠. 150만 원. 그렇죠? 그러면 본인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배우자 들어가는 근로소득 금액이 900. 배우자는 뭐 나이는 안 따지는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장남 20세 이하, 장녀 20세 이하, 차남 20세 이하 됐죠? 하나, 둘, 셋. 그렇죠? 자, 그다음에 부모님은 우리가 60세 넘었잖아요. 60세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70세니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머니는 안 되셔. 그렇죠? 어머니는. 그럼 5분이니까 5, 25, 750이 되는 거죠.
750 공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 공제자는 경로우대자가 있겠죠. 경로우대자. 경로우대자는 거기 있잖아요. 경로우대자, 장애자, 한부모, 자녀, 그렇죠? 자, 그러면 경로우대자 하나 있으니까 100만 원, 그렇죠? 100만 원. 그러면 토탈 850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공제가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정리가 다 된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세액공제로 가겠습니다. 세액공제. 자, 세액공제는 아까도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과세 표준을 줄여주기 위한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를 해준 거죠. 그래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기타 조세특례제한법공제 해주고, 그러면 거기서 과표가 나오면 거기다가 6에서 42% 곱해주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거기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세액공제는 그 밑에 챕터 5장에 보니까 이제 세액공제로 합니다. 자, 챕터 5장이 되겠어요. 챕터 5장. 챕터 5장은 우리가 세액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 요 세액공제는 그 맨 밑에 보니까 산출세액에서 법인세랑 똑같아요. 세액을 직접 공제받거나 감면시세를 감면받고 결정세액이 나오면 기납부, 기중에 미리 낸 거, 원전징수를 당했다거나 6개월치를 미리 예납했다거나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럼 자진납부세액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세액공제 종류, 자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자녀. 얘는 자녀가 밑줄 몇 세 이상? 7세 이상이 되면 자녀 수만큼 한 명은 연 15만 원, 두 명은 30만 원, 세 명일 때는 30만 원 플러스 초과 한 명당 30만 원 됩니다. 네. 자, 꼭 외워두시고요. 그다음에 보험료를 지출해주면 공제가 된다고 되어 있죠. 보험료는 어떻게 됐어요? 밑줄 해당 과세는 보장성 보험, 보장성은 생명 상해보험을 말하는 거죠. 그런 보험, 저축성이 아니었죠. 보장성 보험료에 가입하고 이때는 일반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연간 100만 원은 12%, 장애인은 15%까지. 그러니까 장애인 더해주는 거죠. 100만 원 12%꼭 암기입니다. 자, 그럼 거기 밑에 보시면은 그 사례가 있죠. 본인을 피보험자는 암보험 4만 원, 암보험 4만 원이면은 월 4만 원이죠. 그럼 4만 원이니까 연으로 따져야 되죠. 그러면은 480만 원 되겠죠. 480만 원. 자, 그 다음에 자동차가 연간 89만 원이에요. 연간 89만 원. 그렇죠? 48만 원이네요. 4만 원이니까. 48만 원. 그러면은 48만 원에다가 89만 원을 더하면은 100만 원 넘죠. 근데 한도가 100만 원이군요. 그럼 100만 원에 한도니까 12%, 12만 원 공제가 된다. 자, 이렇게 사례로 얼마인지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비 공제입니다. 그 밑에 있는 박스. 자, 이거는 이제 치료를 받은 거죠. 치료비. 그 치료비 공제를 해주겠다. 거기 보시면 연간 의료비 합계해서 총금액 몇 프로? 3%를 넘어가는 금액과 연간 700만 원. 둘 중에 적은 금액에 15% 세액 공제해줍니다. 대신 밑줄 근로자 본인이나 경로우대자인 65세 장애인이 있으면 전액에 대하여 15%를 세액 공제해 줍니다. 네. 그럼 오른쪽에 사례를 보겠습니다. 월 급여가 200만 원. 그렇죠? 상여가 400%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00만 원 의료비를 지출했고 그중 800만 원 부친했던 것이다. 해보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월 200이니까 월 20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주고 플러스 400%. 그렇죠? 400%. 그러면 얘는 2인사 2일이니 2400. 2400이고 400%. 네. 그러면 200에 400%. 4배가 되겠죠. 800이 되겠죠. 800. 그러면 얼마가 돼요? 400%니까 4배를 더 받는 거죠. 보너스를. 그러면 3200. 3200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게 왜 필요한 거냐면 의료비 쓴 게 얼마예요? 의료비 쓴 게 거기 보시면은 800은 붙인 거죠. 그러니까 나눠야죠. 일반 의료비하고 그 다음에 특정 의료비로 나눈 거죠. 그렇죠? 나눈 겁니다. 그럼 특정 의료비 800은 다 100% 공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100%가 되고 그러면 1200원, 1200만 원 중에서 800을 뺀 나머지 400이 이제 일반 의료비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3%를 넘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요거를 빼주고 나면은 요게
3,040,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금액하고 요걸 공제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더하면 얼마야? 1,104만 원. 1,104만 원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몇 프로? 몇 프로죠? 15% 공제해 주는 거니까 해설에 나온 대로 165만 6천 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의료비하고 특정 의료비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로되잖아. 그렇죠? 이런 특정 의료비. 네. 자, 그다음에 교육비 공제입니다. 교육비는 본인과 밑줄 기본 공제 대상자 나이 제한 안 받습니다. 뭐 교육받는데 무슨 나이 제한이 있겠어요? 그러면 15% 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공제 금액이 있는데 그 1번입니다. 본인의 교육비나 학자금 대신 원리금 상액은 지출액의 15%가 되면 대학원도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한다 체크. 배우자와 직계 비소개 교육비 대학원은 안 돼요. 유치원, 초중고는 300, 그 다음에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다 들어가고 체험학습비 30만 원도 대학은 900만 원 이내에서만 15%가 공제가 됩니다. 영유아 보육비용도 300만 원 15% 무조건 깎아주는 거죠. 자녀영양비와 중복 공제가 된다. 네,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사례가 있죠. 이 사례 가지고 봐야죠. 어쨌든 쓴 거에 15%다. 쓴 거에 15%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근로자 본인의 야간 대학원 등록금 480 들어가죠. 장남 교비 대학생 920인데 900만 원 한도로 한다고 했잖아요. 900 방금. 자, 이런 한도는 꼭 기억해주세요. 대학교는 900만 원까지. 그 다음에가 차남 교육비 80만 원. 자녀 교육비 225만 원, 자녀 교육비 320인데 300만 원까지죠. 네, 다 더하면 1,785만 원에 몇 프로? 15%인 267만 7,500이 나오겠다. 자, 그러니까 한도를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기부금, 요거는 뭐 그래 자주 출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 기부금은 그 밑에 동남 2번 공제 대상 기부, 이거는 130쪽에도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정기부금에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을 때는 기준금액의 10% 밑줄, 1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법정기부금은 국가 등에 기부하는 게 법정이죠. 그걸 빼고 난 거에 20%. 네, 그리고 지정기부금 적용액이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3번의 표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라는 것은 뭐냐면 최소한의 공제입니다. 공제 한도가 너무 없어서 못 받았을 때는 최소한도의 공제를 받게끔 해주겠다. 이게 표준세액공제예요. 자, 그래서 밑줄입니다.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류를 내야 되는데 신청하지 않은 거죠. 그럼 연간 무조건 13만 원을 공제해주고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들은 연간 7만 원, 성실사업자는 12만 원까지 해주겠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금계좌, 연금에 불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연금저축도 체크, 연간 400만 원까지. 연금 가입 우대죠. 50세 이상은 600만 원까지 더 늘려주겠다는 거죠. 총급액 1억 2천 또는 종합소득 1억 초과자는 300만 원 한도로 해준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퇴직연금을 포함해서는 12%, 총급액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천만 원 이할 때는 15%를 공제해 줍니다. 체크해 두시고요. 이런 것들은 하여튼 시험 보기 전에 눈에 익히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근로소득세 공제. 이거는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해주는 세공제예요. 그래서 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곱하기 종합소득금액분의 근로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요 비율에 대한 세금, 요 비율에 대한 요 액수를 말하는 겁니다. 요 액수, 요 액수 가지고 따지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보시면은 근로소득세 공제는 총 급여가 3,300만 원까지는 74만 원 한도로 돼 있죠. 그거 체크해 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일반 근로자는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130만 원까지는 산출세액 55%. 즉 근로소득 산출세액이라는 것은 전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의 비율만큼 나온 거에 산출세액을 말합니다. 그거에 우리가 55%. 130을 넘었을 때는 130만 원 곱하기 55%면 71만 5천 원 되는 거죠. 그 130만 원 추가 금액의 30% 됩니다. 일용 근로자는 55% 공제 주자.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종합소득 산출세액 곱하기 종합소득 금액분의 근로소득 금액 비율 이렇게 주셨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6번 외국 납부세 공제입니다. 거기다 써면 이중과세 방지. 그러면 외국 납부세 공제는 외국에 납부한 세금과 소득별 산출세 곱하기 국외 원천 소득의 비율만큼
적응 동그라미 적응 금액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거주자 우리 거주자 그러잖아요. 거주자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국내에서도 세금을 떼고 외국에서도 세금을 떼면 이중 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에서 냈던 세금만큼은 차감을 시켜주자 이런 얘기 되겠죠. 그다음에 배당세 공제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이거는 그로스업을 방지해서 우리가 했었죠. 이거는 그로스업 이중과세 그렇죠. 회사의 이익은 주주이익이다. 그럼 법인세로 속세로 빠져나가니까 법인세로 이미 냈던 거를 일정 부분 빼주겠다. 이런 얘기 되겠어요. 해석이요. 그다음 8번 재해손실세 공제입니다. 자, 체크만 넘어갑니다. 재해가 발생됐을 때 자산총액 몇 프로? 20% 이상 상실되면 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장세 공제. 자, 몇 줄?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 기장을 정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산출세 20%를 세공제 줍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뺀 거에 기본세를 6에 42%를 곱한 거에 20%. 다만 공제한도 밑줄 100만 원까지만 된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월세. 거기 보시면 밑줄 과세 기준율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 급여가 얼마에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지출했을 때는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거,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이 4천만 원일 때는 12%만큼을 공제 줍니다.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이상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게 소득세법상 주요세 공제입니다. 별표시 하시고 이거는 시험장 들어가실 때 이런 숫자들은 눈에 익혀 놓고 들어가시고요. 특히 자녀세 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이거는 반드시 암기하고 들어가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은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 단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